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그 먼저 차장님, 직무대리 차장님께 좀 요즘 수사 상황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검찰과 특수본의 이 수사 과정에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그 계엄사 전 방첩사와 국수본 연락 정황이 포착된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것처럼 되고 이게 팩트와 관련 없이 이게 언론에 나와서 국수본에서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방첩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방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측과 경찰 수사본부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수본에서는 전혀 그런 연락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면 국수원 발표대로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부 그 당시에 뭐 실무자끼리 아마 연락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구체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장님이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 기능을 통해서. 그때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지금 이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당 기능에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이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요. 앞으로 이게 사건이 수사라는 것은 본질과 증거에 입력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부 내용 가지고 양대 국수본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걸 언론에 이렇게 흘리면 이 어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수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는 엄격히 수사기관 간에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수본과 이야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또 수사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털어내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수사 시작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격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그 서울청장님하고 본청장님도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그 서로 지시를 할 때 무전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고 무선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답변은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핸드폰도 연락을 했고요. 예, 무전도 여기 했는데,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일반 전화로 이야기하고 지시를 일반 전화로 했다. 통상 이런 경우 서울청이나 본청 이거 할 때 무선보다는 일반 전화로 또 지시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 전화로. 그래서 이 휴대전화 관련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그런 걸 확인해서 국회로 좀 이게 이제 국수본에서 이제 압수를 휴대전화를 서울청장하고 본청장. 그 압수를 했으니까요. 그런 휴대 내역들을 저희 국회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국정조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서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경비부장님 잠깐 시간 한번 멈춰보세요. 경비부장님 그 오후에 본청장하고 계속 같이 있었죠? 아닙니다. 저는 별도로 있었나요? 퇴근을 했습니다. 아니 이후에 본청장님은 있지 않고요. 이후에 와서 23일 직전부터 어떻게 본청장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본청장님하고 있지 않고 본청장님은 본청에 계시고 저는 서울청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서울청장과 계속 같이 있었나요? 동선이? 서울청장님이 그 전화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네. 상지 센터에 그럼 상황을 서울청장과 옆에 있으면서 서울청장이 직접 바로바로 지시하는 걸 경비라인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날은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서울청장이 경비계장 아까 경비계장이- 계장한테 직접 지시했나요? 예예. 그러면 경비계장 들어가 주시고요. 경비계장은 모든 지시를 그냥 거기서 다 짧으니까요.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서울청장에. 예, 서울청장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 제가 부전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지금 향후 대응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장님, 네. 정보망 있죠? 보통 어떤- 많이 쓰지는 않는데 서울청 정보 라인으로 취재하는 망이 있죠? 모르십니까? 정보망 모르세요? 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보망 따로 논의하는 게 있는데 네. 없습니까? 정보망이 그것도 따로- 확인을 해서 정보 관련된 내용 네,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정리해서 그때 어떤 내용과 시기별로 됐는지 국회로 정리해서 정보만 관련된 걸 저희 방으로 보고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이고 이 시간이 사무총장님. 네. 이게 이제 걱정이 정말 되는 게 어제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의 이 정신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이것이 굉장히 인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 상태면 정말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부정한 거잖아. 부정한 거예요. 존재 차이 대통령이 막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이런 걸 조종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의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헌법기관마저 부정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사회가 이거 아주 위험해지겠구나 하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21대 총선, 22대 총선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선거.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고 22대 총선은 제가 주관해서 치른 그 선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정선거 관련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장만 있었죠. 그럼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하여튼 부정선거의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내 편이 이기면 그건 제대로 된 선거고 내 편이 지면 그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을 대한민국 행정수반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유포자 이런 것들 처벌할 수 없어서 지금 저도 답답하고 선관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법적으로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엄격한 좀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의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분야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선거 자유 방해죄 부분 안에 그 법률 구성 요건에서 흥결이 있어서 지금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그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법 내용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때는 별도의 그 구성 요건으로 설정을 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그게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